자, 그러면 이제 2교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혹시 뭐 초반이니까 아직 좀 체력적으로 여유 있잖아요. 여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선별해 드릴 테니까 다 보는 것도 부담된다. 그래도 뭐 일단 1차 뭐 민법 열심히 하시는 거 좋은데 그래도 2차를 초반에 그냥 아예 놔버리면 안 돼요. 이제 시험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항상 텐션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내가 만약에 5시간 공부를 한다 그러면 뭐 중개사법 1시간을 하고 민법을 4시간 하더라도 민법에 몰빵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2차까지 동체 합격을 못 합니다. 그러면 1시간이라도 일단 초반이지만 2차 하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찍어드리는 100% 파트, 결격사유 요런 데라도 꼭 한번 여러분이 갖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결격사유라는 제목이 기초 강의에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1번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결격사유는 등록의 요건입니다. 다 못 외워도 이 말은 꼭 외워갖고 오세요. 다음에 혹시 제가 만약에 결격사유는 왜 배웠죠? 그러면 등록의 요건이고 종사의 요건이었습니다. 이 말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기초라도.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응시 요건이에요? 응시 요건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딱 나오는 대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미성년자입니다. 자, 미성년자는 우리 민법에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이미 힌트 드렸듯이 여러분 아들이 중3이에요. 근데 이놈이 IQ가 180이야. 맨날 전교 1등이야. 쳐다보면 막 수학 문제도 안 풀어. 그냥 암산으로 그냥 답이 다 나와. 예. 그러니까 뭐 어지간한 머리 갖고 태어나니 뭐 60점 정도 1년 공부해서 맞는 건 이 친구한테는 껌이죠 뭐. 그래서 자격증을 딴 거야.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자격증은 딸 수는 있지만 결론 결격사유자예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 나이 어린 게 죄다는 얘기죠, 뭐. 예. 그래서 결격사유자이기 때문에 중기업에 종사는 해요, 종사는 못 해요. 못하죠. 아니 그럼 무슨 우리 아들이 뭐 결격사유자예요? 기분 나쁘게. 아, 나이 어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만 되면 돼요. 성년. 그럼 뭐 그렇다고 뭐 중3짜리한테 250억짜리 계약서 쓰라고 하는 것도 안 맞잖아.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거.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자, 이런 경우에도 후견 종료 심판 받아야 되고요. 특히 이 파산 선고에 대해서 초반에 저한테 질문이 되게 많이 와요. 자, 여기 다들 성인이시다 보니까 어떤 질문이 오냐면 바로 개인 회생. 그래서 우리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사거리에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거 붙어서 뭐 개인 회생 이런 거 전문 법무사 사무실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 광고 문구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마 둘레에도 그렇고 아마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게 개인 회생 신청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면 파산 선고하고 개인 회생은 달라요. 자, 그래서 뭐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여기요 들어가서 자세히 그 법을 할 거는 없고요. 간단하게만 제가 결론 내려드릴게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토탈 12개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면 결격사유자인 거 맞죠? 근데 결론적으로 개인 회생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거는 결격사유예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선생님 저 개인적으로 뭐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저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없다면 저 지금 학원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선생님 하고 질문 많이 받아요, 개인적으로. 결론 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격증 따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여기 파산 선고 있죠. 그럼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 파산 선고. 그럼 파산 선고를 받은 자를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시험에 응시할 수. 응? 아까도 얘기했죠. 봐요. 응시 요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자, 파산 선고 받은 자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거 이제 이런 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모의고사 지문으로 내면 아, 뭐가 된다 그러는데 안 된다는데 된다 그러고 막 짜증내지 말고. 그래서 결격사유는 첫 발을 디딜 때 등록의 요건이고 종사 요건. 그걸 이해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없으시겠지만 파산 선고 받으신 분은 종사는 못 해요. 그럼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국가에서 볼 때는 경제적 무능력자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임선정이 채무가 3억이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갚을 능력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좀 쉬다 보니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열심히 살아야지. 해서 강남 에듀윌에 와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하고 싶다. 해도 되잖아요, 공부는. 그렇잖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제가 만약에 종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있다고 가정한다면 자, 절 좀 보세요. 자, 제가 계약금 이거 3억 들고 있어요. 종사할 수 있다면. 자, 3억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어요?
어떻게 매도인한테 건네드려고 매수인한테 건네드려요? 아니면 이거 갖고 제 빚 갚아요? 그렇지. 빚 갚아버리게. 예. 그럼 사고 터지면. 그럼 사고 터지면 매수인이 그냥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강남구청 가갖고 어떻게 임선정이 같은 사람한테 등록증을 주냐고. 당신들은 등록증 줄 때 막 개나 소나 다 주냐고. 당신들은 확인도 안 하냐고. 당신들도 책임 있다고 난리 피지 않겠어요? 그러면 공무원께서는 아니 뭐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그분이 오셨을 때 거절을 하죠. 그 근거가 바로 결격 사유라고요.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자격증 뭐하러 따요? 종사도 못하는 거 여기 써 있잖아요. 법원에 의해서 정상인으로 복권받아 오시면 그때부터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게 막 너무 어려워. 나 못 알아먹겠어. 그러면 간단해. 자, 제가 아주 그냥 확실한 샘플을 들어줄게요. 깜빵 안에서 깜빵 안에서 제빵사 공부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해도 돼요? 아니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 깜빵 안에서?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그래? 그럼 우린 지금 깜빵이야 아니야? 그럼 시험 봐도 돼? 보면 안 돼? 에? 아니 봐도 깜빵 안에서 보는데 밖에 나와서 못 보는 거는 뭐야? 그러니까 공부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깜빵 안에서 제빵사 자격증을 땄어. 그렇다고 깜빵 안에서 무슨 뭐 빵가게 오픈할 건 아니잖아. 언제 오픈해? 나와서. 그러니까 나와서 하라고요. 본인이 떳떳해지면. 언제 떳떳해지냐? 여기 있잖아. 벗어나는 방법. 이게 떳떳해지는 방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 가지고 국가에서 못하게 하진 않는다니까요. 아니 제빵사 아니라 뭐라도 할 수 있고 열심히 살아보겠다는데 따지 마라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벗어나야 남에게 떳떳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 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수용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근거 이상의 수용인은 집행이 종료나 면제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이 거기 여백에다 조금만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종료의 뜻 두 가지. 첫 번째가 만기 석방. 두 번째가 가석방. 자, 그래서 만기 석방과 가석방. 자, 여러분들 만기 석방이라는 게 뭐냐면 만기 출소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일단 공식처럼 적어 드릴게요. 석방일로부터 플러스 3년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가석방은 옆에다가 살짝 적어 두세요. 잔형기 플러스 3년이라고 적어 주세요. 그래서 잔형기라는 말은 남을 짠자예요. 남은 형기란 뜻입니다.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돼. 제가 아까 그랬죠. 초반에 기초 수업 안 듣고 3월부터 오면 제가 이제 1월 달에 우리 합격서 나올 거예요. 기본서 700페이지 넘는 걸 150페이지로 요약해가지고 1년 동안 그 책 달달달달 머릿속에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제 기초 없이 그냥 3월부터 오면 공식을 해온다. 석삼이, 찬삼이, 찬삼이, 공식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파란만장한 시대가 펼쳐져요. 왜 석방일부터 3년이지? 왜 잔형기지? 여기는 석방일이 아니고 그거를 기초 강의를 들어야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야. 심화 때 와갖고 비유 맞춰봐. 이거 과외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해드린단 말이에요. 자, 들어보시죠. 자, 만기 석방을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만기 석방이면 자,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10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칠게요. 자, 그럼 10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면 10년 동안 감옥 갔다 와요? 안 갔다 와요? 갔다 와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이만저만해서 감방 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요때 제정신 차리고 살 때 자격증 딴 게 있어.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깜빵에서 이제 제값 치르다가 깜빵에 출소하기 전에 이제 생각을 해요. 야, 내가 나가면 뭘 먹고 살지? 고민하다가 오케이. 나 예전에 깜빵 오기 전에 자격증 딴 거 있잖아. 그럼 나 딴 거 있으니까 나오면 아마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금리 좀 안정화되고 좀 부동산 풀리면 내가 나가자마자 조금만 자리 잡으면 부동산으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나오자마자 과거 자격증이 있으니까 사무실을 오픈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고객이 와가지고 문 열고 딱 들어와서 사장님 하고 질문해요 안 해요? 하죠. 사장님, 근데 그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물어보면 여기 있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떨어져 있었던 분은 설명해줘요. 오늘 처음 들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럼 고객이 아니 사장님, 아니 중개업을 하시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아니 제가 조금 멀리 있다 와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딜 가셨는데 좀 먼데 한 10년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고객이 와서 질문할 수도 있잖아. 그럼 뭐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 12년 전에 딴 자격증이 있으니까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지금 보면 이게 10년이라는 기간은 대통령으로 임기만 따져도 벌써 대통령이 2번 바뀐 거야.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바뀌는데 지금 뭐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사회생활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오픈해갖고 이거 어떡하겠냐고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면 일정 기간 사회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그 적응 기간이 바로 3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석방이라는 것은 우리 형법 제7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형기가 지나야 형이 실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쉽게 설명하면 남은 형기가 지나야 본인이 떳떳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7년의 형을 선고받고 자, 이해되죠? 6년을 복역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수행 능력도 있고 자격증도 따고 이 사람은 사회에 나가도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이제 가석방위원회에서 이만저만 심사해서 이 사람을 가석방 해준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봐봐요. 깜빵에 있다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나왔죠. 그럼 적응기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 그러니까 일단 3년을 더 하는데 우리 법에 형법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남은 형기가 지나야 본인이 떳떳해진다는 얘기야. 본인이 떳떳해져야 남의 재산 몇백억짜리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몇 년 살아야 돼요? 7년. 근데 몇 년 살았어요? 6년. 그럼 몇 년 더 있어야 떳떳해져? 1년. 그게 바로 남을 짠자 잔영기니까 1년을 더하게 되면 1년은 떳떳해지는 기간, 3년은 사회 적응 기간, 도합해서 몇 년? 4년이 지나면 결격사를 벗어나는 걸로 계산 문제를 출제래요. 그러면 또 이해가 됐잖아. 그리고 닦아먹고 이제 석삼이 잔삼이 공식이야 애워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떡하지 하나라도 넣어주고 싶어서 석삼이 이러지 마시고요. 자, 표현은 적절하지 못한데 기억은 잘 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 3년을 앞으로 더하냐 안 더하냐 고민스러울 때는요. 자, 이해하세요? 자, 만기 석방이든 가석방이든 둘 다 감옥에 갔다 온 거예요, 안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으면 발 디디고 나온 거죠. 발 디뎠으면 무조건 적응 기간은 3년입니다. 하루를 발을 디디던 열흘을 디디던 10년을 디디던 디디고 나오면 3년이에요. 이해돼요? 무조건 한 달만 살다 와도 무조건 3년이야. 그러면 자, 여기 밑에 집행유예 있죠. 이게 집행유예가 이제 그 여성분들이 많이 질문해요. 근데 이 집행유예를 잘 알아야 돼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가끔 아우 선생님 제가 이쪽은 좀 잘 알아요. 이것도 아주 순탄한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애들이 오기 전에 이쪽은 제가 경험이 좀 많아요. 확실히 알죠, 제가. 실무적인 것까지 잘 알아요. 정상적인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애들이 온 거예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이 집행유예를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남성분들은 질문 잘 안 해요. 대부분 여성들이 하고 오전반 수강생들이 질문을 가끔 해요. 문 열고 따가서 교수님, 네, 집행유예는요 깜방 가요? 안 가요?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받아요. 안 갑니다. 자, 이 얘기가 뭔지 한번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연예인 땡땡 씨가 있다고 할게요. 요새도 뭐 그런 이슈들이 많잖아요. 마약 어쩌고 저쩌고 뭐 기생충에 나왔던 또 탤런트 영화 배우나 또 가수 떼데데댕 씨나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자,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그냥 연예인이라고 예를 들게요. 자, 연예인 떼데데댕 씨가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이런 애도로 예를 들어서 마약을 했다. 뭐 그 의혹이 밝혀졌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일반인이 이렇게 했다라면 징역 1년을 가야 돼요. 그냥 예를 들게요. 이해돼요? 근데 이제 징역 1년인데 연예인 떼데데데댕 씨는 초범이야. 이해 가죠? 그리고 그전에도 그런 일도 없었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많은 시청자들이나 많은 영화 관객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정말 사회에 모범이 됐던 사람이야. 근데 조그마한 실수 때문에 지금 이만저만한 일이 벌어진 거야. 일이 커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빼고 나면 이 사람은 그동안 살아온 게 많은 시청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왔으니까 법원에서는 한 번 정도는 참작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깜빵 몇 년 넣어야 돼요. 1년 넣어야 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고 이런 거 판단했을 때 집행유예를 2년을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집행유예를 2년을 내리고 3년을 내리는 건 법원의 판사님이 할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받았다고 치고 이제 전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예인 떼데데댕 씨가. 그럼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 말은 원래는 깜빵 1년을 가야 되는데 깜빵에 쳐넣는 집행을 깜빵에 넣는 그 집행을 몇 년 동안 2년 동안 유예라는 건 미루어 주겠다 그거야.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때 연예인 떼데데댕 씨는요 원래 징역 1년에 감옥에 실형에 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영화에도 많이 출연하셨고 시청자들한테는 많은 웃음도 주셨으니까 집행유예 2년 선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 가지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판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집행유예라는 건 뭐냐면 원래 깜빵 갈 거를 2년 동안 미루어 줄 테니까 연예인 떼댕 씨는 반성 잘 하시고 2년 딱 지나고 나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고를 마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 동안 뭘 가져요? 자숙의 시간. 그러면 2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져요. 또 딴 영화 출연해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좀 시청자들한테 멀어지죠. 그리고 이제 2년 다 될 때 되면 이제 또 연예 뉴스에서 복귀 계획은 또 없으신가요? 이러면서 슬슬 매스컴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서 첫 작품에 뭐 출연한다 이러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출연해서 또 히트하고 그러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게 무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아 맞다 옛날 그 사람도 한번 갔다 왔지 뭐 받았지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면 결론 이 사람은 감옥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갔으면 자 질문 발 디뎠어요 안 디뎠어요? 안 디뎠으니까 절대로 3년을 더하는 일은 여기는 없는 거야. 발을 안 디뎠죠? 그러니까 요때는 2년만 더하는 거야. 그래서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이 몇 년? 2년. 그래서 집행유예 2년에다가 2년을 더 더하게 되면 요 날로부터는 4년이고 이 날로부터는 2년이 지나면 결격사를 벗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공식이라고 그냥 석삼이 잔삼이 지비리 석삼이 잔삼이 지비리 막 이러고 그냥 5월달부터 가서 그냥 요약집 들고 이러면요 아 이게 힘들어요 공부가. 그래서 우리끼리 약속을 하는 거야 기초 때. 발 디디면 3년 안 디디면 2년. 이렇게 쉽단 말이야. 그럼 왜 3년을 더 해요? 예? 자숙의 시간, 사회 적응 기간. 이해가죠? 그래서 사회 적응 기간은 3년, 자숙의 시간은 2년.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끼리 약속을 해가면 1년 동안 계속 듣다 보면 공식이 아니어도 풀 수 있게 돼. 이건 정말 잘 나와요. 특히 이 집행유예가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4월 달에 법이 개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34회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믿고 하십시오. 오늘도 100%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딱 치면 자, 요 맨 위에 무슨 취소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자격증 취소, 등록증 취소 나오면 3년이 지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하나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결격 사유는 질문. 응시 요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외가 바로 얘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자격증을 따면 절대 남한테 빌려주면 안 돼요. 50만 원 받고 빌려주다 걸리면 자격증 날라가. 그러면 몇 년간 시험 못 봐요? 3년. 그래서 얘는 결격 사유 중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야. 돈 50만 원 받고서 자격증이 날라가면 결론 3년간 시험 봐요? 못 봐요? 못 보고 결격 사유니까 종사도 못 하지. 돈 얼마 때문에? 돈 50만 원 때문에 이 지금 가서 1년 동안 생고생한 자격증 다 날라가. 그럼 뭐 어때? 내년에 시험 또 보면 되지? 아니요. 3년 쉬어야 돼. 그 3년 있다 또 민법개론부터 또 시작하는 거야. 그럼 그 사이에 보조원 돈 벌면 되잖아요. 종사도 못 해. 돈 50만 원 때문에. 완전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취소만큼은 응시 요건이에요. 나머지는 다 응시할 수 있어요. 요게 그래서 예외적으로 나오고요. 자, 자격정지 옆으로 화살표 소공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업무정지 2개 동그라미 옆으로 화살표 개공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인 사장님은 업무정지의 대상이고요. 소속 공인중개사인 밑에 치고는 자격정지 대상이고요. 우리 법에는 맥시멈 6개월 범위 안에서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는 절대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데도 못 가고 그냥 쉬어야 돼요. 자, 남자분들이 질문 많이 하는 건 이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여성분들이 질문 제일 많이 하는 건 집행유예. 남성분들이 제일 질문 많이 하는 게 이거. 특히 야간반들. 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저 죄송한데 저 개인적으로 떼대대댕 개인 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아, 근데 이게 이제 뭐 거래처하고 이렇게 술 한잔 하다 보니까 뭐 최근에 제가 연말에 이런 실수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와요. 이제 12월 달에 이제 술자리가 많으니까요. 아, 그래갖고 제가 죄송한데 교수님, 아, 이게 500만 원 이게 벌금을 좀 받고 이게 면허증도 좀 날라가고 이런 불상사가 생겼는데요. 아, 제가 이거 조심했어야 되는데 술 한잔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됐네요. 그래서 올해 35번째 시험 제가 지금 학원 다니는데 시험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제가 자격증을 따면 이것 때문에
음주운전 벌금 받은 것 때문에 중개업에 종사를 못하는 건지 오픈을 못하는지 뭐 죄송하지만 질문하러 올게 이런 질문들 남자분들이 많이 해요. Q&A도 그렇고. 근데 일단 첫 번째 얼마 이상의 벌금이에요? 300만 원 이상이니까 음주운전으로 500 벌금 받은 건 결격 사유처럼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앞으로 오세요. 제가 여기다가 형광펜을 칠해 놓은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형광펜 왜 칠해 놨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 벌금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께서 저에게 질문한 거는 음주운전 질문한 거 맞죠? 이거는 도로교통법이잖아요. 근데 임선정은 도로교통법 강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선생님, 시험에 응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중개업의 종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서 꼭 자격증 따십시오. 이렇게 제가 상담해 드려요. 그 상담의 근거가 바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아야 됩니다. 제 과목에는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는 없잖아요. 도로교통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인의 이런 경영진들인 임원과 사원은요, 결격 사유인 법적 사유의 하나라도 해당되면 2달 안에 그 사유를 해소하랍니다. 그 이 해소라는 말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가끔 오는데요. 해소라는 말은 뭐냐면, 자, 표현은 이해하세요. 자,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요 임원이 회사의 거의 뭐 매출의 거의 한 80%를 이 양반 때문에 매출을 일으켜. 근데 이 양반이 지금 결격 사유잖아요.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야, 임이사, 네. 너 그 2달 안에 그거 너 저 법적으로 하자 있는 거 있지? 그거 없애 갖고 와. 그래서 없애오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자 여기 있는 임원이 대표인 저한테 아이 대표님 그 2달 안에 어떻게 없어요? 법원에서 이만저만 판결 받고 하려면 지금 최소 6개월 흐른대요. 그래? 그럼 2달 넘어가는 거 맞죠? 그러면 대표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을 잘라. 얘 가요? 임의사를 자르고 박이사로 메꿔야죠. 이 자리를. 그러면 이 사람은 잘려낸 거잖아. 몇 달 안에? 2달 안에. 그러니까 그 본인이 잘못한 사유를 없애오든지 아니면 자르고 딴 사람으로 메꾸든지 결정하라고요. 그게 바로 해소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12번째에 있는 2개월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진짜 잘 나오는 게 이 바로 벌금. 그리고 올해 나올이라고 예상하는 게 바로 뭐냐면 집행유예. 이런 애들이 초반에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지금 여기 봐봐요. 여기에 3년이라는 숫자 보이죠? 집행유예만큼 몇 년? 2년인데 여기 봐봐요. 다음 화면에도 여기 몇 년? 3년, 3년, 3년이지. 근데 유일하게 2년이 딱 하나 있지. 어디에? 집행유예. 왜 집행유예는 2년이에요? 감옥에 간 게 아니니까. 자숙의 시간, 자숙은 2글자니까 2년이죠. 그런 것들이 기초 수업에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해? 이제 막판에 내워야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됐습니다. 자, 오늘 4장까지 계획을 했으니까요. 자, 4장 얘기 좀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여기 중개 업무는 올해 6문제 출제했습니다. 자, 34번째 시험에서 6문제. 여기는 문항수가 좀 많이 출제해요. 그래서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지역이 뭔지 알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여기 지금은 무슨 구예요? 강남구죠. 참고적으로 여기는 서울이에요, 아니에요? 서울이고, 자, 대한민국 지도가 전국이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그 자격증 따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로 오픈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토지, 건물, 빌딩을 도와줄 수 있는 바운더리를 지역이라고 본다면 1번 강남구다. 2번 서울이다. 3번 전국구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에서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서울 자격증이에요? 대한민국 자격증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대한민국 자격증을 따서 제주도 가서 하겠다는데 제주도가 중국도 아니고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전국이고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오는 거지. 이런 걸 누가 내겠어?
안 그래요?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죠? 혹시 마라도는 대한민국 땅일까? 아닐까? 이런 거 안 나와요, 시험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겠지만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항상 자격증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페널티가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 여기를 만약에 부칙개공이가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라면 이제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부칙개공이가 원칙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범위는 1번, 아유, 이 양반은 강남 터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남이죠. 바운더리가 강남구. 참나. 강남은 서울에 있으니까 이게 서울 아닙니까? 참나. 자격증이 없어도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가서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면 문제가 나오는데, 자, 원칙을 딱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도인데요. 강남은 특별시예요, 광역시예요, 도예요? 그렇죠. 서울특별시니까 동그라미를 딱 치는 순간 정답은 2분의 바운더리는 서울특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가까운 경기도 과천 거 하면 안 돼요. 이해 가요? 하지만 저 위로 올라가면 서울특별시 노원구권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노원이 더 멀걸요, 과천보다. 근데 과천권은 못하고 노원권을 할 수 있어요. 서울 안에 것만 하니까. 물론 예외적으로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라는 망에는 전국 매물들이 다 떠 있거든요. 매물망. 그러면 그때는 전국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예외는 있습니다. 근데 저 별표 3개 안 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목이 제일 중요한데 아까 앞에 번호는 업무의 뭐예요? 지역의 범위인데 지금 이거는 업무의 지역의 범위예요, 업무의 범위예요. 그래서 항상 제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업무 범위는 뭐냐면, 자,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영업한다면 매매 도와줄 수 있죠. 교환 도와줄 수 있죠. 뭐 컨설팅, 프랜차이즈 할 수 있냐, 이런 게 업무 범위야. 임대차 도와줄 수 있나? 이런 게 업무 범위라고. 서울 거야? 경기도야? 제주도야? 전국이야? 이거는 업무의 지역의 범위고. 근데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와 부칙 개공인은요 개인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영업 범위가 업무를 볼 수 있는 범위가 제약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어.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그렇지만 자격증이 없죠. 지난주도 했습니다. 민법 공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공매 업무는 못해요. 민법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물권법을 모르기 때문에 경공매 같이 법적 지식을 많이 요하는 건 못합니다. 근데 얘보다도 더 잘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2교시 후단에서 요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써 있는 거 보이죠? 별표 3개입니다. 요번 34회 시험에 또 나왔습니다. 거의 확률적으로 80% 이상입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 기억하요? 법제 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만 영위할 것이라는 말 기억해요? 그럴 때 여기 만자에 있을 때에는 아까 원칙적인 업무가 뭐가 있었죠? 중개업이었죠. 그리고 기억하신다면 예외적으로 겸업 가능한 업무가 있었죠? 겸업 가능한 게 몇 개? 그 6개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는 대로 원칙이 중개업인 거 맞죠? 2번, 3번, 4번, 5번 4개입니다. 4개.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6번, 7번 하면 6개죠. 이게 겸업이야. 자, 그래서 요거를 애우는 거는 이제 제가 3월부터 머릿속에 넣어 드릴 테니까 자, 기초 때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잠깐만 펜 좀 놓으세요. 자, 펜 좀 놓으시고 자, 시간 좀 주세요. 자, 기초 때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상식선에서 여러분들 사회 경험 쌓아온 걸 가지고 밀어붙이면 절대 점수가 많이 안 나온다는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하고 부칙 개공이를 우리는 개인 사업자, 개인인 개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법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법인하고 이렇게 따져봤을 때 자,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규모 면에서 누가 훨씬 더 커요? 법인이 훨씬 더 크죠. 자자자, 법인이 훨씬 더 크죠. 그런데 규모는 훨씬 더 큰데 업무를 볼 수 있는 범위를 업무 범위라고 제가 여기 가운데다 써놓고 봤을 때에는 업무 범위는 잘 봐요. 개인이 훨씬 클 것 같아요? 업무 범위는 법인이 훨씬 클 것 같아요? 개인이 훨씬 커요. 자, 지금 제가 규모는 법인이 더 크지만 업무를 볼 수 있는 범위는 개인이 더 큽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제 강의를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야, 아니 법인이 훨씬 더 자본력이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잖아. 돈이 많으니까. 근데 왜 업무를 볼 수 있는 범위는 개인이 넓고 법인은 작아? 지금 너 필기 거꾸로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해요. 아니, 든다고 해 그냥. 뭘 안 드는 표정을 지어 뜩드름한 표정을 지면서. 근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해야 이제 이 파트가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러면 이상하네. 아니 자본이 몇 천억이야. 근데 할 수 있는 게 많잖아. 돈이 많으니까.
그럼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야 되는데 돈은 없는데 할 건 많아. 돈은 많은데 할 건 없어. 이게 왜 이러지? 라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순간 자, 기초 수업 잘 오신 겁니다. 제가 이 예시를 들 때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시를 제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지금 강단에 오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와서 막 떠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제 많은 경험칙으로 났을 때 요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게 이해가 된다라는 게 제 몸에는 데이터가 축적돼 있단 말이에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다들 뭐 어린 분들은 아니시니까 저 옛날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요. 자, 롯데마트에서 진짜로요. 롯데마트에서 그때 통큰 치킨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새는 혹시 알아요? 홈플러스의 당당 치킨이라고? 있어요, 진짜로. 자, 20여 년 전에 이제 롯데마트에서 통큰 치킨을 팔아갖고 매스컴에 난리 난 적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롯데마트에서 진짜로요. 이렇게 큰 통에다가 치킨을 한가득 담아요. 그래갖고 자,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니까 대충 짓거릴게요. 자, 금액이 8,000원이야. 그러면 롯데마트는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아, 대기업이잖아, 법인 중에서도. 그럼 법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롯데마트에서 이렇게 8,000원에다 이만한 통에다가 치킨을 한가득 넣어서 팔면 동네마다 개인 치킨 사장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분들이 이 지금 이만큼의 치킨을 넣으려면 단가가 이게 한 18,000원 된다 이거야. 이해돼요? 18,000원 된다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치킨집을 안 하신다면 소비자예요, 아니에요? 소비자죠. 자, 똑같은 치킨 이만큼을 자, 통에다 넣어서 먹는다. 자, 똑같은 양을 판다면 한쪽은 8,000원에 팔고 한쪽은 18,000원에 팔아. 자, 소비자인 여러분 선택하세요. 어디 거 먹으실 거예요? 에? 뭐라고요? 8,000원짜리 엘마트 거 먹을 거죠? 예, 맞아요. 그럼 엘마트 거 먹으면 개인은 어떻게 돼요? 죽죠. 다 죽어요. 그럼 이제 시청각 광장에 모여서 플랜카드 들고 뭐라 그러냐. 대기업은 각성하라. 굳이 치킨까지 팔아야 되냐, 니들이. 순대 떡볶이는 언제 팔지 얘기해라. 골목 상권까지 다 긁어 먹어야 되겠냐. 이 대기업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우리도 먹고 살자. 이러고 자, 전국 소상인 뭐 협회나 이렇게 해서 모여요, 안 모여요? 굳이 대기업에서 순대 떡볶이까지 다 골목 상권 다 팔면 개인이 어떻게 먹고 살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소비자로서 저한테 그럴 수 있죠. 야, 아니 내가 내 돈 갖고 사 먹는데 왜 네가 지랄이세요? 아니 뭐 내가 내 돈 갖고 먹는데 당신이 이리라 저리라 할 건 없잖아. 알겠습니다. 그 자세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자, 저는 소비자가 될 겁니다. 자, 그 자세 그대로 유지하세요. 자, 그러면 자, 임선정 소비자입니다. 자, 저는 법률 서비스를 받을 겁니다. 자, 대기업에서 중개사무실 만듭니다. 이해 가죠? 첫 번째, 반값 보수래요. 반값 중개 보수래요. 두 번째, 등기 비용 무료래요. 집 사면 등기 비용 무료, 세무 상담 무료래요. 이해 가요? 반값 복비에다. 근데 개인들이 있죠? 자, 반값 복비 아니고 받을 거 다 받아요. 법률 상담 못 해. 아는 게 없어서. 예, 등기 법무상 아니라 못 해. 자, 저 소비자예요. 저 어디로 가요? 응?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법인 만들어요? 대기업 만들어요? 개인 사무실이에요? 빨리 얘기해. 지금 치킨 먹었잖아. 빨리 얘기해. 자, 임선정 어디로 가냐고요? 법인으로 가겠죠? 아니 수수료가 반값이야. 강남에 25억짜리 아파트 0.4%면 수수료만 1,000만 원이야. 여러분한테 가면 수수료 1,000만 원이고 여기 가면 500만 원이야. 거기다 등기 비용까지 무료래. 500만 원 내면 등기도 공짜로 해준대. 이 대기업에 있는 법무사들 다 깔아서 공짜로 해주겠대, 전국 다. 그럼 나는 등기 비용까지 하면 500만 원 더 이상 세이브가 되는데 내가 여길 뭐하러 가?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다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야 죽죠? 그 시청 앞에 모여 안 모여? 그럼 대기업은 각성하라 그래 안 그래? 각성하라 각성하라. 배고파 안 고파? 배고파. 뭘 먹고 데모해? 통큰 치킨.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되게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내 돈 갖고 쓰는데 왜 당신이 난리 피세요? 할 때는 그렇잖아. 나한테 뭐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소비자들이 법인 가면 아유 야속한 소비자들. 그 개인도 같이 살아야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배고프면 통큰 치킨 먹고 데모하고. 이게 뭔가 안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봅시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국회에서 법을 입법 제정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개인하고 법인을 딱 놓고 보면 누구를 더 법에서는 규율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법인 니네 일로 와봐. 니네 대기업 일로 와봐. 네, 야, 니네들 자산도 있고 다 상생해서 사회가 같이 살아야지. 니네들 자본력 있다고 다 헤쳐먹으면 개인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 세상을.
각자 할 도리가 있잖아. 니네는 반도체 만들어. 그 개인들 순대 떡볶이까지 할 건 아니잖아, 니네들은.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법인 니네 일로 와봐. 규모 크지? 네. 니네는 일단 중개법인이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은 해. 대신에 중개업 이외에 딱 정해준다. 6개만 해라. 이해 가요? 플러스 알파로 딴 거 하다 걸리면 니네 등록증 날려버린다 진짜. 야 개인 니네 일로 와. 네. 니네들은 어떻게 규모가 작지? 네. 그러니까 니네들은 그냥 해. 하지만 하란다고 해서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라는 건 아니야. 예를 들면 자 그럼 개인은 자 법인 이외에 6개 이외에 딴 거 해도 돼 하면 안 돼. 해도 된다고 해서 사무실 한편에다 약 갖다 놓고 팔면 안 되지. 그럼 약사법 위반이잖아.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그러면 자 봐봐. 법인은요 2, 3, 4, 5, 6, 7에 자 봐요. 일단은 얘네들 중개법인은 일단 중개업 해요 못 해요? 하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6개 지금 아직 애우진 않았지만 여기 순대 떡볶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럼 순대 떡볶이 팔아도 돼 팔면 안 돼? 안 되지. 6개 없으니까. 근데 니네 개인 일로 와. 니네도 일단 중개업은 해. 뭐 중개 하려고 니네들 개인 만든 거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요. 순대 떡볶이 팔고 싶대요. 팔아도 돼요? 팔면 안 돼요? 팔아도 돼. 법 위반이 아니야. 근데 법인은 법 위반이야.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해도 돼. 아니 선생님 순대 떡볶이. 대한민국의 순대는 순대사에게. 꽈락사시 평균 60. 떡볶이는 떡볶이사에게. 이런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팔아도 되는 거야. 법을 위반한 게 순대가 순대사에게란 자격증이 없잖아. 대한민국의 순대사가. 앞으로 순대사 자격증이 만들어지면 팔면 안 돼. 자격증 따서 해야 돼. 근데 순대 떡볶이는 자격증이 없잖아. 그럼 뭐 개인적으로 이 만약에 사무실 한 편에다가 중개업하면서 애들이 지나다니까 순대 떡볶이도 같이 팔고 싶어. 해도 돼요. 근데 이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란 말이야. 간 썰다가 고객님 잠깐만요. 가 계약서 도장 찍고 와서 또 간 썰고 허파 드려요. 허파도 넣어주세요.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 내가 25억짜리 도장 좀 찍고 올 테니까. 왔다 갔다 해. 해도 되면 하라고. 근데 어울려 안 어울려? 그러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안 하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못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게 기초 수업이 이건 거야. 그러면 법인은 몇 개만 가능해요? 6개인데 우리 시험이 오지선다잖아. 얘는 매력 덩어리잖아. 그러니까 매력 덩어리니까 매년 6개를 말장난 쳐서 요렇게 장난해서 불가능한 걸 찾아봐. 틀린 걸 찾아봐.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럼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6개를 얼마나 머릿속에다 암기를 해서 시험장에서 끄집어내냐가 합격률인 거야. 지금 여기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이해시킬 때 자 이제 외워볼게요. 자 이게 무슨 대행? 관리대행. 여기는 분양대. 그치? 이해되지? 근데 분양대행 잘 봐요. 여기 앞에 딱 보는 순간 상업용 건물하고 주택인 거 맞죠? 여기도 분양대행도 앞으로 딱 오는 순간 상업용 건물하고 주택인 거 맞죠? 이거를 줄여서 말하면 주거용하고 상업용만 되잖아. 그 말은 공업용하고 농업용은 없잖아.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탄생하느냐? 자자자. 공인중개사 과거 2006년도 17회 때부터 있다고 스타일의 문제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 질문. 농업용 창고시설을 무슨 용이라고요? 농업용 창고시설을 관리대행해줬다.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부가 된 사람은 야야야 법인은 법에 있는 것만 가능하잖아. 그럼 농업용이에요? 주거용 상업용이에요? 주거용 상업용이니까 농업용 창고시설은 도와줄 수 없다. 정답 2번 합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이제 점수가 나오려면 주거용 상업용, 주거용 상업용, 분양대행, 관리대행, 대행자 나오면 앞에는 주거용 상업용, 대행자는 주거용 상업용을 머릿속에 넣어서 이제 시험장 가는 거야. 하여튼 공업용, 농업용 나와봐 아주. 내가 아주 그냥 이것들을 아주 그냥 이루고 시험장 가야 돼. 그러면 합격이야. 그러면 다 중요한 건 여기 봐봐요. 자 응용해서 낼게요. 개인 보이죠? 개인. 개인은 농업용 창고시설 관리대행 할 수 있어요? 아니 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개인이 돼? 왜 제한이 없어요? 얘는 규모가 작은데. 이러고 이제 3월 달부터 오는 사람은 이제 이 수업을 안 듣고 들으니까 규모가 작지. 네. 근데 농업용이 돼? 규모가 크지. 네. 농업용은 안 돼? 이러면 거꾸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요약지 들고 앞글자 따면요. 절대 점수가 고득점이 안 돼요. 난 그래서 이 기초 수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글자는 3월부터 따도 돼.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법인은 정해져 있는 것만 해야 돼. 개인은 할 수도 있어. 그게 머릿속에 이번 기초 때 반드시 정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상담이 컨설팅이고요.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보이죠? 이런 게 프랜차이즈예요. 체인점.
그래서 체인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용역의 뭐예요? 알선.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봐. 여기 보면 도배나 이사업체의 뭐예요? 소개가 알선이죠. 여러분들 이거를요 운영이라든지 제공이라든지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장난치는 다 포인트인데, 자, 운영한다고 칩시다. 그럼 대기업이 운영해요, 안 해요? 자, 그냥 할 수 있다 쳐요. 법인이 운영한다고 쳐요. 그럼 대기업에서 운영해요, 안 해요? 하죠. 뭐를? 이사업체를. 그래. 그럼 이사업체를 운영해서 반값 이사 실현해. 연예인 누구누구 씨 앞세워서 CF 지금 어제부터 난리야. 반값 이사 실현. 언제까지? 개인이 다 죽는 그날까지. 그럼 전국 이사협회 오늘 또 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난리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알선이라는 건 뭐만 하라는 거예요? 소개, 개인 사무실하고 연결만 시켜주고 커미션을 받는 건 가능하지만 운영하지 말라고. 운영하게 되면 개인 다 죽는다고. 그럴 때 여러분이 항상 뭐 내가 내 돈 대고 쓰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이삿짐 업체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면 얘기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경매, 공매, 알선, 대리 이런 것들 도와줄 수 있는데 아까 되겠지만 경공매, 알선, 대리는 누구는 못해요? 부칙개공인은 못합니다. 오늘 학원 처음 오신 분들은 붙이기가 뭐야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난주 강의를 꼭 보세요. 그럼 복도방부터 제가 자세하게 동영상 촬영해놨으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고 애우는 거는 이제 1월 3월부터 하는 거니까 오늘은 기본 강의 때에는 기초 강의 때는 그 취지만 꼭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리고 이제 고용인의 종료 신고. 자, 요 얘기도 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용 종료 신고는 밑에다가 직원을 뒀을 때, 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강남구청 가서 고용 신고하고요. 종료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예, 종료. 야, 너 나오지 마. 아유, 난 진짜 내 중개업 10년에 너같이 일 못하니, 야, 나오지 마. 나 속이 더 죽을 것 같아. 나오지 마! 하고 이제 월급 정산 다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열흘 안에 강남구청에 가서 김말자 씨하고 난 더 이상 일 안 하기로 했다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업무 개시 전 10일 보이죠? 자, 요게 공인중개사 34회 시험에 나와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비하는 35회 때는 이걸 답으로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럼 올해 35회 때 예상하는 게 뭔가요? 자, 바로 자, 이 얘기인데, 자, 요 얘기 먼저 하고 갈게요. 자, 특히 여기 이제 우리 고용인인 소공이와 보조원을 줄 때, 자, 요거 별표 3개. 자, 요거 별표 3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얘기가 최근에 우리 4월달, 6월달 법이 개정된 부분에 있고요. 자, 지난주에도 제가 얼핏 얘기했으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있는 직원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니까 이 직원은 반드시 본인이 고객을 만났을 때 본인이 미리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돼요. 그래서 고객님, 자, 대성부동산에서 나온 중개보조원 임선정입니다. 자, 오늘 여기 앞에 롭테캐슬 보러 오셨으니까요. 제가 집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이렇게 고지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보조원은 중개업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아, 고객 만나서 25억짜리 계약서 썼는데 보조원 왔어요. 이러면 되겠어? 아이고, 저씨,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보조원은 분명히 하지만 인원수 제한도 있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요. A라고 하는 개공인 사장님이 자격증이 있죠. 자, 들어보세요. B라는 소공이도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사무실 안에 생각해 봐요. 사무실 안에 지금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몇 명? 2명이면 만약에 보조원을 고용한다고 했을 때 보조원의 고용 인원의 맥시멈이 얼마냐 물어보면 여기 있잖아요. 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몇 배? 5배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사무실에 지금 자격증 있는 사람이 2사람이니까 여기다 5배를 곱해요. 그럼 몇 명이에요? 10명까지만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10명도 많은 거야. 근데 더 줄이게 되면 이게 일자리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적절하게 하는데, 아니 선생님 10명도 굉장히 많은 건데 굳이 이거를 뭐 10명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이런 게 10명이나 사무실에 직원들이 있나요? 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어떤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사무실 안에 책상이 다다다다다다다 하나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전화 걸어서 토지 팝니다 이런 데들 많죠. 그럼 이 사람들 다 중개 보조원들이잖아. 직원만 30명이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이제. 그래서 점점 줄여나갑니다.
그래도 이제 안 잡힌다 그러면 이제 또 법이 개정돼서 3배, 2배 이렇게 줄이겠죠. 제가 볼 땐 단계적으로 이 자격증 없는 분들은 줄이려고 일부러 법에 하나의 그 내용이 어떤 그 전초전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은 한 해라도 빨리 자격증 따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올해 35번째 시험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바로 책임입니다. 자, 제안 한번 할 테니까 따라주세요. 자, 손해배상 민사책임 밑줄. 자, 37페이지 찾아오시고요. 1번 쌍가로 1번 제목 밑줄 딱 치세요. 쳤습니까? 자, 제목만 보시고 나머지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자, 두 번째가 형사책임 양벌 규정 밑줄. 양벌이라는 거는 한자로 둘 양자에다가 벌할 벌자니까 둘 다 처벌한다 그 얘기고요. 하나 더. 세 번째는 자, 행정상 책임 밑줄. 자, 38페이지에 보면 쌍가로 3번 딱 제목만 밑줄 치세요. 자, 제목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이 무슨 책임? 민사 책임. 2번이 형사 책임. 3번이 행정상 책임. 세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목 외우셨으면 여러분이 오늘 할 일은 다 하신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저의 몫입니다. 자,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그 외국인 부동산도 한 7년 해보고 강남역에서 그 중개 법인도 한 중개 경매 사무실도 한 3년 해보고 한 10년의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제자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무 사례를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또 재미없어 할 때마다 쉽게 많은 예를 들 겁니다. 자, 이것도 실무 사례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우리 매년 학원마다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친했던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자,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S출판사에 있을 때인데 자, 20년 전에 여러분들 진짜로 부산에 지금 에듀윌에선 제가 뭐 부산 강의는 못 가고 있는데요. 부산에 이제 강의할 때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경찰이셨어요. 근데 이제 경찰이 좀 저거 해서 안 맞는다고 나왔는데 공인중개사 이제 자격증을 좀 따고 싶다 해가지고 학원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경찰 분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의도 바르시고 또 저보다 나이도 많으니까 친하게 이렇게 지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꼭 땄으면 좋겠는데 첫 해 때 시험을 잘 못 봐갖고 떨어지고 두 번째 재수 때 이제 자격증을 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부산에 안 내려가고 이제 서울에서만 강의하다 보니까 연락이 좀 뜸해졌는데 어느 날 이제 서울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무실 오픈하게 됐다. 그래서 축하드린다. 그래서 어디다 오픈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부산에 여러분들 자갈치 시장 아세요? 네, 들어는 보셨죠? 네, 그래서 그 자갈치 시장 인근에다 오픈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랬죠, 뭐. 그래서 이제 영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전화 오고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한동안 연락이 없으시더니 어느 날 돼서 이제 1년 정도 지났을 때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그냥 이거 그냥 중개업 다 접어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얼마나 안 돼서 접어요 그랬더니 1년 동안 계약서를 한 건도 못 썼대요. 근데 문제는 1년 동안 계약서를 한 건도 못 쓴 것 때문에 접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히스토리가 밑에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열이 씩씩 받아서 엎어버렸냐라고 봤더니 그겁니다. 자, 제 제자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경찰 생활만 하시다가 자격증 땄으니 뭐 실무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실무 경험이 없다라는 게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이분이라고 생각해봐. 제 제자분이라고 생각하고 밑에다 직원 둬요 안 둬요? 그럼 하나 물어보자. 이왕이면 자격증 있는 직원 둬요 없는 직원 둬? 그래, 그럼 자격증 있는 직원 두자. 그래, 그럼 똘똘한 놈으로 둬요 티꾸무리한 놈으로 둬요? 똘똘한 놈으로 둔다고? 알았어요. 그럼 똘똘한 놈으로 두면 똘똘하니까 사장님을 위해서 돈 벌어줘요? 똘똘하니까 사장을 갖고 놀아요? 그래요. 그럼 똘똘한 놈을 둬요 티꾸무리한 놈을 둬요? 아니 뭐든지 얘기해봐. 내가 원하는 대로 강의를 해줄게. 티꾸무리한 놈을 두면 어떻게 잘 돼요? 속이 터져 죽어버려요. 속이 터져 죽어버려요. 그럼 똘똘한 놈을 두면 어때요? 사장을 갖고 노니까 속이 터져서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실무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 갈 길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뭐하러 땄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꾸 되는 거야. 제가 예를 들어서 봐요. 생각을 해봐. 임선정이 뭐 요리를 할 줄 알겠어요? 뭐 알겠어요? 제가 이 강남에다가 진짜 요리 잘하는 주방장만 고용하면 여기 역삼동, 논현동 중국집 제가 다 긁어요? 그러면 그 주방장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임선정이는 강의하러 다니라고 그러고 자기는 짜장면 만들어서 돈 벌어갖고 임선정한테 매달 그냥 돈 입금해 주겠어요?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아 진짜로.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임선정이한테 주방장을 차려만 놓으면 돈 벌어서 딱 보내줄 테니까 임선정이 여기 강남 건물 사게 해주겠다고. 아니 그런 직원이 어딨냐 대한민국에. 사장이 모르면 직원한테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똘똘한 놈 뒀다고 뭐 교수님 어쩌고 저쩌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1년 만에 엎어버렸어. 그러면 왜 엎었는지를 보니까 광고 했을까요? 광고 안 했을까요? 아 광고 했겠지. 그럼 연락이 와요 안 와요? 오는 과정에서 이제 저한테도 질문했겠지만 어떻게 광고 전화가 그렇게 오는데 한 건도 계약을 못 하는지를 보니까 여기 제자분하고 여기 관계가 이제 뭐 기본급에다가 7대 3이었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직원분이 똘똘한데 이제 사장이라고 실무 하나도 모르고 막 경찰님만 하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여기 광고 보고 연락 오는 사람을 여기 직원이 과거에 사장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무실로 다 빼돌리는 거야. 그럼 여기는 5대 5거든. 어차피 이 사장이야 뭐 없는 거 얘가 데리고 오는 손님이니까. 안 그래요? 그 동네 있어봐야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다 빼돌리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제 제 제자분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씩씩거리다 엎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지 뭐 어떤 똘똘하고 자격증도 갖고 있고 한 사람이 뭐 사무실 하나 몇 천만 원 없어갖고 그러겠어요?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일부러 안 차리는 거야. 뭐 여기 가서 헤쳐먹고 여기서 헤쳐먹으면 되지 뭐하러 차려갖고 세금 내고 왔다 갔다 해. 이 사람들 많다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자격증 땄으면 꼭 경험을 좀 쌓으세요. 그냥 자격증 땄다고 그냥 요번에도 마찬가지야. 실무 한 번도 안 해봐놓고 나서 따자마자 선생님 저 오픈해요. 그럼 이 강남 바닥에 이 날고기는 중개업자들을 다 내가 경쟁해서 이겨서 내가 강남 바닥에서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그래도 분명히 한 1, 2년이라도 한 6개월이라도 경험을 쌓아야죠. 그래서 이제 씩씩거렸는데 저는 그랬어요. 제 제자분한테 아유 그냥 좋게 생각하세요. 하시고 그래도 여기 있는 직원이 돈은 못 벌었지만 사고는 안 터뜨렸잖아요. 사고 터뜨렸어요 안 터뜨렸어요? 사고는 안 터뜨린 게 어디냐 그랬어요. 그럼 이제 사고도 한번 터뜨려 볼까요? 한번 당해볼래? 한번 똘똘한 놈 둔다며 어디 똘똘한 놈한테 한번 당해볼래? 지금 돈도 못 벌고 문 닫는데 돈도 물어내 한번 내보내볼래 한번? 아니 하라고 해야 수업을 할 거 아니야. 아니 미치겠네 지금. 아니 사고를 터트려야 이제 어떻게 책임질을 얘기하더니 터트리지 말해. 그럼 어떻게 수업을 해? 예, 이런 게 제 다 이런 사례들을 예를 드니까 수업이 어렵진 않아요. 자 질문 터트려야 말아요. 그래 크게 할까 작게 할까? 괜찮겠어요? 듣는 순간 나 이거 중급 따도 못하겠다. 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못 따서 못하는 거야. 뭘 따도 못해. 따고 얘기해. 학원 2주 안 오고 뭘 못 따. 공부 한 게 없는데 지금 안 하려다 와갖고 진짜. 자, 터트려 볼게. 작게 할게. 자, 너무 크게 하면 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직원이 고객한테 자 제일 만만한 사례 중개 보수 속된 말로 복비를 100만 원 받아야 될 걸 200 받았대. 정말 많이 큰 사고는 아니죠. 막말로 100만 원 물어줘도 되잖아. 큰 사고는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고객이 열받아 갖고 이제 자 구청에다 민원 넣고 이러면 이게 문제가 커져.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제 제자분은 사장님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책임 소재가 첫 번째 민사 책임입니다. 민사 책임은 같은 말로 손해배상 책임이니까 100만 원 받아야 될 거 200 받았으니까 얼마만 물어주면 돼요. 그래 뭐 100만 원이야 뭐 그냥 넘어갑시다. 뭐 1억도 아니고 물어줄 수 있는 정도 돈은 되잖아요. 그냥 넘어가자고요. 근데 두 번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게 양벌 규정이 적용돼요. 양벌이라는 건 뭐냐면 양쪽 다 벌 주는 거야. 그럼 양쪽 다 벌을 어떻게 주느냐라고 물어보면 자, 제 제자분은 사장님이에요? 아니에요? 개공인 거 맞죠? 그리고 여기 지금 밑에 직원은 일을 터뜨렸어요? 안 터뜨렸어요? 터뜨렸죠. 그럼 직원은 자, 뒤에 가서 배웁니다. 초과 보수 받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거든요. 그때 징역을 내리느냐 벌금을 내리냐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인데 제가 감히 예측한다면 100만 원 더 받은 것 때문에 깜빵에 넣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사회 통념상. 그죠? 몇십억을 해먹은 사람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요게 답인데요. 사장님한테는 절대로 징역형이 안 내려져.
그럼 이때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만 대상이 돼요. 자, 여러분이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징역형은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안 내려지는데 한 번만 내려진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징역형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내려지죠? 예, 그러면 애워지는 거야. 내려지지.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이 앞으로 사장님이 되는데 직원이 일 터트리게 되면 감옥에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럼 얘 때문에 몇 년 가? 1년. 직원은 한 명이에요? 10명 둬도 돼요? 10명 둬도 돼요. 한 놈당 1년이면 10년. 그럼 저 법인 만들어서 한 100명 두면 100년. 지금 여러분 나이에다 100살 더해 보세요. 한국 기네스북에 나올 나이가 돼. 150세가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대한민국 사람 다 150세야? 평균 연령이? 말이 안 되지. 그럼 만약에 징역 간다 그러면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직원 못 둬요. 삑하면 깜빵 가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러니까 징역은 너무 과하니까 벌금형만 내릴 수 있도록 법에 정하는 거고, 이 벌금도 상당한 주의를 했으면 안 받아요. 그리고 자, 세 번째, 행정상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제 앞으로 1월 달에는 제가 법조문 얘기도 많이 할게요. 자, 그냥 저만 보세요. 자,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랫사람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 무슨 행위요?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뭐한다? 본다라는 말은 간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초과보수를 받았다는 건 업무와 관련된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관련된 거지. 승계사면 하는 일이잖아. 본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봐요. 아랫사람이 초과보수 받은 건 사장님이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본다라는 말은 그냥 보는 거야. 그냥 보는 거라고요. 초과보수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야. 그럼 금지행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본다라는 말 때문에 등록증이 취소돼요. 자, 그러면은 이 등록 취소가 된다라는 걸 행정상 책임이라고 하는데, 자,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장님이신데 자격증만 따서 경험도 없는데 오픈해서 똘똘한 놈을 강남바닥에 날고기는 놈을 두면 사고가 뻥 터지는 순간, 첫 번째, 돈 물어줘요, 안 물어줘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돈 물어주죠? 두 번째, 벌금 내요, 안 내요? 벌금 내서 기록에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세 번째, 문 닫아요, 안 닫아요? 닫아요. 취소자 나오면 몇 년 닫아요? 3년 닫아야 돼요. 그 말은 최악의 경우 돈 물어주고 벌금 내서 기록에 남고 사무실 문 닫아서 3년간 개망신 당해요. 누구 때문에? 똘똘한 직원을 둬가지고 아주 그냥 사장을 갖고 놀아. 이해 가죠?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하에 직원 두란 얘기야. 이 고객들이 피해보면 안 되니까. 근데 따자마자 오픈한다? 얼마나 위험한 건데. 경험 꼭 쌓고 하십시오. 특히 요새 뭐 전세 사기 그런 이슈들 많이 나오고 있듯이 이렇게 정당하게 자격증 따서 오픈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피해 주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아무것도 모르고 따가지고 아우 계약서도 어떻게 생겼나 처음 보네 오늘. 그럼 여기 직원이 가만 냅두겠어요? 당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경험 쌓고 하십시오. 자, 넘어가고요. 자, 여기 이제 우리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얘기 붙어 있는데요. 자, 조금 10분 쉬었다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와서 들어가겠습니다.